안녕하세요, 여러분. 잠 못 이루는 밤 혹은 고요한 휴식이 필요한 시간에 저의 작은 이야기가 여러분 곁에 함께하길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이 계신 곳은 어디인가요? 창밖으로 어떤 풍경이 펼쳐져 있나요? 혹시 시계바늘이 천천히 혹은 빠르게 움직이는 소리가 들리나요? 눈을 감고 제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우리는 지금 우주의 가장 깊은 곳, 가장 근원적인 질문으로 여행을 떠나려 합니다. 어쩌면 이 여행은 우리를 전혀 예상치 못한 곳으로 데려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는 없어요. 이 모든 것은 그저 부드러운 꿈결 같은 이야기일 뿐이니까요. 물론 제 영상이 정말 마음에 드실 때만요.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그리고 그곳의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든 잠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이 이야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지금 마치 우주의 비밀을 품은 고대 도서관에 앉아 있는 기분입니다. 먼지 쌓인 책들 사이로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이 공간에서 저는 여러분에게 밤의 해변에서 낯선 돌멩이를 발견한 이야기, 즉 오무아무아라는 첫 번째 외계 방문객에 대해 들려주려 합니다. 우리는 밤하늘을 올려다볼 때 수많은 별들을 봅니다. 그들은 마치 어둠 속에 박힌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며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서 영원히 도달할 수 없을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모든 별들이 우리 은하계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류는 아주 오래전부터 저 별들 너머에 우리와 같은 존재들이 살고 있을지 혹은 그 별들에서 온 무언가가 우리를 방문하지는 않을지 궁금해해 왔습니다. 이 질문은 단순히 호기심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광활한 바닷가에 홀로 서서 저 멀리 있는 미지의 섬에 우리 말고도 다른 존재들이 살고 있을지 궁금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2017년 10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이 바뀔 수도 있다는 희미한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희망은 바로 하와이의 한 천문대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판스타스라는 망원경을 이용하여 밤하늘을 스캔하던 중 전혀 예상치 못한 어떤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이 물체는 마치 태양계의 불청객처럼 아주 빠른 속도로 우리 태양계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물체는 태양의 중력에 묶여 있지 않고 태양을 한번 스쳐 지나간 뒤 다시 우주 공간으로 영원히 사라질 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본 어떤 혜성이나 소행성과도 달랐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물체에 오무아무아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하와이어로 먼 곳에서 온 첫 번째 방문객이라는 뜻입니다. 오무아무아의 발견은 전 세계 과학계를 뒤흔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태양계 밖에서 온 천체를 처음으로 직접 관측한 사건이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밤의 해변에서 미지의 흔적을 찾고 있었는데 파도에 휩쓸려 온 낯선 돌멩이 하나를 발견한 것과 같습니다. 그 돌멩이는 우리가 알던 어떤 돌멩이와도 달랐고 그 돌멩이의 존재는 우리에게 그것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오무아무아라는 이 낯선 방문객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려 합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한 천체를 발견한 단순한 과학적 사건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와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가장 깊은 질문들을 던지게 만드는 하나의 철학적 여정입니다. 이 여행은 우리를 우주의 끝없는 밤으로 인도할 것이며 그 끝에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던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오무아무아라는 이름의 이 낯선 방문객이 과학계를 뒤흔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그의 항로에 있었습니다. 오무아무아는 우리가 태양계에서 보던 어떤 천체와도 다른 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태양계의 모든 행성 소행성 해성들은 태양의 중력에 묶여 있습니다. 그들은 마치 태양이라는 거대한 실에 묶인 연처럼 특정한 궤도를 따라 태양 주위를 끊임없이 돕니다. 하지만 오무아무아는 달랐습니다.
그의 궤도는 태양의 중력에 묶여 있지 않았고 마치 자유로운 영혼처럼 태양을 향해 다가왔다가 태양을 한번 스쳐 지나간 뒤 다시 우주 공간으로 영원히 사라질 궤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사는 도시에 갑자기 나타난 어떤 길도 따라가지 않는 낯선 여행자와 같았습니다. 이러한 궤도는 오umuamua 우리 태양계에서 태어난 천체가 아니라 다른 항성계에서 온 첫 번째 방문객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며 별과 행성들을 방문해 온 여행자였던 것이죠. 이것은 전 세계 과학자들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우리가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질문에 대한 첫 번째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umuamua 마치 아주 먼 곳에서 온 편지처럼 우리에게 우주가 우리가 사는 태양계 너머에도 존재한다는 것을 속삭여 주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질문이 제기됩니다. 오umuamua는 어떻게 우리 태양계에 들어오게 되었을까요? 오umuamua의 속도는 매우 빨랐습니다. 그의 속도는 태양의 중력을 이겨낼 수 있을 만큼 빨랐습니다. 이것은 오umuamua가 우연히 우리 태양계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우리 태양계로 던져진 것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물건을 던져주었는데 그 물건이 너무 빠르게 날아와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umuamua가 왜 그렇게 빠른 속도로 우리 태양계로 들어왔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그것은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혹은 어떤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추진된 것일까요? 이 미스터리는 오umuamua가 우리가 알던 어떤 천체와도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첫 번째 단서였습니다. 그리고 이 단서는 우리에게 오umuamua의 정체에 대한 더 깊은 의문을 품게 만들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오umuamua의 궤도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여행자들이 그 속에서 떠돌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오umuamua를 처음 발견했을 때 반드시 먼저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umuamua라는 이름에 이 낯선 방문객이 과학계를 뒤흔든 두 번째 이유는 바로 그의 기묘한 모양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혜성이나 소행성을 생각할 때 둥근 모양의 덩어리를 떠올립니다. 마치 우주를 떠다니는 거대한 감자나 바위처럼 말이죠. 하지만 오umuamua는 달랐습니다. 그가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 과학자들은 그가 빛을 반사하는 방식을 분석하여 그의 모양을 추정했습니다. 놀랍게도 오umuamua는 마치 길고 가느다란 시가 모양을 하고 있었고 그 길이는 폭의 약 10배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아는 태양계의 어떤 천체와도 달랐습니다. 이러한 비정상적으로 긴 모양은 오umuamua의 회전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는 마치 럭비공처럼 불규칙하게 굴러가며 회전하고 있었습니다. 이 회전은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물건을 던졌는데 그 물건이 불규칙하게 회전하며 날아가는 것과 같았습니다. 이 불규칙한 회전은 오umuamua가 우주를 떠돌며 수많은 충돌과 마모를 겪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의 비정상적으로 긴 모양은 자연적으로 형성되기 어렵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왜냐하면 우주에서 형성되는 대부분의 천체들은 중력 때문에 둥근 모양을 가지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소행성이나 혜성이 충돌하고 합쳐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둥근 형태가 됩니다. 하지만 오umuamua는 마치 의도적으로 길게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에게 깊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오umu아무아는 과연 자연적으로 형성된 천체일까요? 혹은 어떤 미지의 존재가 만든 인공물일까요? 이 질문은 과학계에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의 모양이 단순히 우리의 관측 오차일 수도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혹은 다른 어떤 자연적인 현상에 의해 그러한 모양을 가질 수도 있다고 말했죠. 예를 들어 아주 오래전에 두 개의 소행성이 서로 충돌하여 파편이 튀어나왔고 그 파편이 긴 모양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버드 대학교의 천체물리학 교수인 아비 로브와 같은 일부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의 기묘한 모양이 자연적인 현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오umu아무아가 외계 문명이 보낸 탐사선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과학계에 큰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해왔던 모든 노력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우리의 생각을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호 대신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보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umu아무아의 비정상적인 모양이 자연적인 것인지 혹은 인공적인 것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답이 우리의 상상력 너머에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umu아무아의 길고 가느다란 그림자는 우리에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다시 생각하게 만드는 미스터리를 남겼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자의 비밀을 풀기 위해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해야 할 것입니다. 오umu아무아라는 이름의 이 낯선 방문객이 과학계를 뒤흔든 세 번째 이유는 바로 그 존재의 의미에 있었습니다. 우리가 우주에서 발견하는 대부분의 천체들은 혜성 아니면 소행성입니다. 혜성은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져 있고 태양에 가까워지면 태양의 열 때문에 얼음이 녹아 꼬리를 형성합니다. 소행성은 주로 바위로 이루어져 있고 꼬리를 형성하지 않습니다. 오umu아무아의 정체는 마치 우리가 밤의 해변에서 발견한 돌멩이가 둥근 모양도 아니고 물 위로 솟아오르는 불꽃도 아닌 것과 같아서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처음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가 혜성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궤도가 태양의 중력에 묶여있지 않았고 이것은 혜성들이 태양계 밖에서 왔을 때 보여주는 전형적인 궤도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가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 그는 혜성들이 보여주는 꼬리를 형성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의 주변에서 가스나 먼지가 방출되는 것을 전혀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은 오umu아무아가 혜성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오umu아무아는 소행성일까요? 소행성들은 꼬리를 형성하지 않지만 그들의 궤도는 대부분 태양의 중력에 묶여 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태양의 중력에 묶여 있지 않았기 때문에 소행성이라고 부르기도 어려웠습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아는 어떤 천체의 분류에도 속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존재처럼 보였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과학자들에게 깊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오umu아무아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의문을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가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 그의 궤도에 미세한 변화가 있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태양의 중력이 예측하는 궤도보다 약간 더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이러한 미세한 가속도는 혜성들이 꼬리를 형성할 때 방출하는 가스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가스를 방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속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가속도는 오umu아무아가 혜성도 소행성도 아닌 미지의 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가설을 낳았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오umu아무아가 혜성도 소행성도 아니라면 그는 과연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또 다른 중요한 비밀, 즉 인공물 가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보여준 모든 비정상적인 특징들은 자연적인 현상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웠습니다. 그의 기묘한 모양, 그리고 미세한 가속도는 그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우리 태양계로 들어온 인공물일 수도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umu아무아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천체의 분류가 우주의 모든 것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종류의 천체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오umu아무아를 처음 발견했을 때 반드시 먼저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umu아무아의 미스터리, 즉 그의 궤도가 태양의 중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를 가장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마치 어떤 미지의 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미세한 가속도는 과학자들에게 깊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오umu아무아는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혜성들이 태양에 가까워질 때 그들의 얼음이 녹아 가스와 먼지를 방출하며 미세한 가속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가속은 혜성의 꼬리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혜성의 궤도를 미세하게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던졌는데 그 물건이 날아가는 동안 공기 중에서 미세한 바람을 맞아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과학자들은 오umu아무아도 혜성처럼 가스를 방출하여 가속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가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 혜성들이 보여주는 꼬리를 형성하는 것을 전혀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가스를 방출했다면 우리는 망원경을 통해 그 흔적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umu아무아가 혜성처럼 가스를 방출하여 가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속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새로운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발하고 동시에 논란이 된 가설은 태양의 도치담배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오umu아무아가 마치 도치담배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 가속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빛을 방출하는데 이 빛은 아주 미세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은 태양 방사압이라고 불리며 지구의 궤도에 있는 위성들이 이 힘을 이용하여 궤도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힘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오umu아무아와 같은 거대한 물체를 가속시키려면 오umu아무아가 매우 가볍고 거대한 표면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가설은 오umu아무아의 기묘한 모양과 연결됩니다. 오umu아무아는 마치 길고 가느다란 시가 모양을 하고 있었고 그 모양은 태양 방사압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모양의 물건을 만든 것과 같았습니다. 만약 오umu아무아가 태양의 도치담배라면 그것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외계 문명이 보낸 탐사선일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umu아무아의 미세한 가속도가 정말로 태양 방사압 때문이었는지 혹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른 자연적인 현상 때문이었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학적 지식이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종류의 힘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지식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umu아무아의 미스터리, 즉 그의 궤도가 태양의 중력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는 사실은
우리를 가장 흥미로운 가설 중 하나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마치 어떤 미지의 힘에 의해 추진되고 있다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 미세한 가속도는 과학자들에게 깊은 의문을 던졌습니다. 오umuamua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혜성들이 태양에 가까워질 때 그들의 얼음이 녹아 가스와 먼지를 방출하며 미세한 가속을 얻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가속은 혜성의 꼬리를 형성하는 것과 동시에 혜성의 궤도를 미세하게 변화시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물건을 던졌는데 그 물건이 날아가는 동안 공기 중에서 미세한 바람을 맞아 속도가 빨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처음 과학자들은 오umuamua도 혜성처럼 가스를 방출하여 가속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오umuamua는 달랐습니다. 우리는 그가 태양에 가까워졌을 때 혜성들이 보여주는 꼬리를 형성하는 것을 전혀 관측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가 가스를 방출했다면 우리는 망원경을 통해 그 흔적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보지 못했습니다. 이것은 오umuamua가 혜성처럼 가스를 방출하여 가속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가속도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 미스터리를 해결하기 위해 과학자들은 새로운 가설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기발하고 동시에 논란이 된 가설은 태양의 도시담배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이 가설은 오umuamua가 마치 도시담배처럼 태양의 빛을 받아 가속되었다고 주장합니다. 태양은 끊임없이 빛을 방출하는데 이 빛은 아주 미세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힘은 태양 방사압이라고 불리며 지구의 궤도에 있는 위성들이 이 힘을 이용하여 궤도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힘은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오umuamua와 같은 거대한 물체를 가속시키려면 오umuamua가 매우 가볍고 거대한 표면적을 가져야만 합니다. 이 가설은 오umuamua의 기묘한 모양과 연결됩니다. 오umuamua는 마치 길고 가느다란 시가 모양을 하고 있었고 그 모양은 태양 방사압을 최대한 받을 수 있는 구조였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모양의 물건을 만든 것과 같았습니다. 만약 오umuamua가 태양의 도시담배라면 그것은 단순한 천체가 아니라 외계 문명이 보낸 탐사선일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과학계의 큰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오umuamua가 외계 인공물이라는 가설이 너무 성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아비로브와 같은 일부 과학자들은 그의 비정상적인 특징들이 자연적인 현상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우리가 이 가능성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주장은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는 방식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습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신호를 보내고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신호 대신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보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umuamua의 정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umuamua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아는 모든 물리학적 지식이 우주의 모든 현상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주에는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더 많은 종류의 힘들이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의 지식은 결코 완전하지 않다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umuamua라는 이름의 이 낯선 방문객, 그리고 그가 외계 문명의 인공물일 수도 있다는 가설은 우리를 페르미 역설이라는 오래된 미스터리로 다시 이끌어갑니다. 페르미 역설은 아주 간단한 질문에서 시작합니다. 만약 우주에 외계 문명이 존재한다면 왜 우리는 아직 그들의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을까? 우주는 매우 넓고 오래되었기 때문에 만약 지적인 문명이 존재한다면 그들은 이미 우리보다 훨씬 더 발전했을 것이고 우주를 식민지화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그들의 존재에 대한 어떤 증거도 찾지 못했을까요? 우주는 마치 수많은 거울들이 존재하는 거대한 방과 같지만 그 거울들에는 우리 자신 외에 아무것도 비춰지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오umuamua 의 발견은 페르미 역설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공했습니다. 어쩌면 외계 문명은 우리에게 전파 신호를 보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가 찾는 신호 대신 우리에게 어떤 물건을 보냈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오umuamua는 바로 그 첫 번째 방문객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누군가에게 편지를 보내고 답장을 기다리는데 그 사람이 편지 대신 우리 집 문 앞에 선물을 두고 간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그 선물을 보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 했는지 추측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오umuamua가 우리에게 보낸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외계 문명이 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는지에 대한 다양한 가설들과 연결됩니다. 첫째, 위대한 필터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지적인 문명이 성간 여행을 할 수 있을 만큼 발전하기 전에 스스로를 멸망시키는 어떤 거대한 장애물이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오umuamua는 우리 태양계를 지나치며 우리가 이 위대한 필터를 극복할 수 있을지 조용히 관찰하는 감시자일 수도 있습니다. 둘째 동물원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외계 문명들이 이미 존재하며 우리를 마치 동물원의 동물처럼 조용히 관찰하고 있을 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는 것이죠. 오umuamua는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혹은 실수로 떨어뜨린 어떤 물건일 수도 있습니다. 셋째, 희귀한 지구 가설입니다. 이 가설은 지적인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한 조건이 우주에서 매우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우주에서 유일한 문명일 수도 있다고 주장합니다. 오umuamua는 이 가설을 흔들 수 있는 첫 번째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오umuamua가 인공물이라면 우리는 우주에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우리는 왜 그들이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않는지에 대한 질문을 남기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페르미 역설에 대한 진정한 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umuamua의 발견은 이 모든 가설에 대한 궁극적인 답을 찾기 위한 시도일 수 있습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외계 문명들이 왜 우리에게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지 깨닫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품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umuamua라는 이름의 이 낯선 방문객이 인공물일 수도 있다는 가설은 우리를 시간의 강물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으로 이끌어갑니다. 오umuamua는 우리 태양계에 도착하기 전에 수십억 년 동안 우주를 여행해 왔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여행자가 수억 년 동안 끊임없이 걸어와 마침내 우리 문 앞에 도착한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 긴 여정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시간은 우리가 태어나고 자라고 늙고 죽는 과정을 담는 그릇과 같습니다. 우리는 시간이라는 강물 속에서 살아가며 그 강물은 항상 한 방향으로만 흐른다고 생각합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갔고 현재는 이 순간이며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umuamua는 이 시간의 강물 속에서 수억 년 동안 떠돌아다닌 고대의 여행자입니다. 그가 목격했을 우주의 역사 사라진 별들과 행성들, 그리고 탄생했을 새로운 항성계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를 훨씬 뛰어넘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역사가 시작되기도 전부터 존재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시간의 거대함은 우리에게 깊은 철학적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의 삶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오umuamua 우주를 떠돌아다닌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삶은 마치 찰나의 순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쌓아온 문명 역사, 그리고 모든 지식은 우주의 거대한 시간 속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 질문은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우주의 주인공이 아니며 우리는 단지 이 거대한 시간의 강물 속에서 아주 잠시 동안만 존재하는 존재라는 것을 말입니다. 또한 오umuamua는 인과율에 대한 질문을 남깁니다. 만약 오umuamua가 인공물이고 어떤 목적을 가지고 우리 태양계로 왔다면 어떨까요? 그 목적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먼 미래에 있을 어떤 사건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영화를 보는데 그 영화의 결말이 사실은 영화가 시작되기 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던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인과율의 개념을 흔들어 놓습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umuamua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umuamua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시간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넓고 깊으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수많은 비밀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 질문은 우리가 오umuamua를 처음 발견했을 때 반드시 먼저 답해야 할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오umuamua라는 이름의 이 낯선 방문객이 수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아다녔을 가능성은 우리를 또 다른 가슴 아픈 가설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마치 별의 묘비처럼 파괴된 항성계의 잔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별들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별들도 우리처럼 태어나고 늙고 죽습니다. 거대한 별은 수십억 년 동안 빛을 내뿜다가 결국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장엄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폭발은 별을 구성하던 모든 물질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립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거대한 나무가 수백 년을 살다가 쓰러지며 그 잔해들이 바람에 흩날려 아주 먼 곳까지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오umuamua가 파괴된 항성계에서 온 잔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는 이미 사라진 어떤 행성 혹은 어떤 문명이 살았을지도 모르는 별의 마지막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우주의 거대함과 시간의 무상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주의 시간 속에서 별과 행성이 사라지는 것은 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 중 일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마지막 빛을 보고 있을 뿐이죠. 오umuamua는 바로 그 마지막 빛의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umuamua는 혜성도 소행성도 아닌 기묘한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혜성이 아니라는 점은 그가 얼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행성이 아니라는 점은 그가 바위나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또 다른 중요한 비밀, 즉 진공의 미스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umuamua가 수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아다녔다면 그는 무수한 충돌과 마모를 겪었을 것입니다. 우주 공간은 완벽한 진공이 아니며 아주 미세한 먼지와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umuamua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 태양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오umuamua가 파괴된 항성계의 잔해라면 그는 어떻게 그 긴 여행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기묘한 모양은 우주의 혹독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 진화한 결과일까요? 혹은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만들어진 인공물이라면 그는 어떤 힘에 의해 보호받았을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이론적인 가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오umuamua 기묘한 정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작은 부분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umuamua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탐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오umuamua의 미스터리, 즉 그가 수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아다녔을 가능성은 우리를 또 다른 가슴 아픈 가설로 이끌어갑니다. 그는 마치 별의 묘비처럼 파괴된 항성계의 잔해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밤하늘의 별들이 영원히 빛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별들도 우리처럼 태어나고 늙고 죽습니다. 거대한 별은 수십억 년 동안 빛을 내뿜다가 결국 초신성 폭발을 일으키며 장엄한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러한 폭발은 별을 구성하던 모든 물질들을 우주 공간으로 흩뿌립니다. 이것은 마치 어떤 거대한 나무가 수백 년을 살다가 쓰러지며 그 잔해들이 바람에 흩날려 아주 먼 곳까지 날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오umuamua가 파괴된 항성계에서 온 잔해라면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그는 이미 사라진 어떤 행성 혹은 어떤 문명이 살았을지도 모르는 별의 마지막 흔적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깊은 슬픔과 함께 우주의 거대함과 시간의 무상함을 깨닫게 합니다. 우주의 시간 속에서 별과 행성이 사라지는 것은 흔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별들 중 일부는 이미 오래전에 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단지 그들의 마지막 빛을 보고 있을 뿐이죠. 오umuamua는 바로 그 마지막 빛의 그림자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umuamua는 해성도 소행성도 아닌 기묘한 정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성이 아니라는 점은 그가 얼음을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소행성이 아니라는 점은 그가 바위나 금속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는 무엇으로 만들어졌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우리가 다음에 이야기할 또 다른 중요한 비밀, 즉 진공의 미스터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오umuamua가 수억 년 동안 우주를 떠돌아다녔다면 그는 무수한 충돌과 마모를 겪었을 것입니다. 우주 공간은 완벽한 진공이 아니며 아주 미세한 먼지와 가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umuamua는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우리 태양계에 도달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오umuamua가 파괴된 항성계의 잔해라면 그는 어떻게 그 긴 여행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요? 그의 기묘한 모양은 우주의 혹독한 환경을 견디기 위해 진화한 결과일까요? 혹은 그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특별히 만들어진 인공물이라면 그는 어떤 힘에 의해 보호받았을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이론적인 가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설들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주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우리가 아직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들을 품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오umuamua의 기묘한 정체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작은 부분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umuamua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탐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오umuamua의 미스터리, 즉 그가 인공물일 수도 있다는 가설은 우리에게 또 다른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우리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에 대한 내면의 성찰입니다. 오umuamua는 마치 우주가 우리에게 보여준 거울과도 같습니다. 그 거울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과 우리가 외계 생명체에 대해 품고 있는 기대와 불안을 보게 됩니다. 인류는 외계 생명체를 찾기 위해 수십 년간 노력해 왔습니다. 우리는 전파 망원경을 통해 밤하늘을 끊임없이 스캔했고 우주선을 보내 다른 행성들을 탐사했습니다. 이 모든 노력은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에 홀로 존재하는가에 대한 불안감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우주의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면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지에 대해 고민합니다. 그리고 이 고민은 우리에게 외계 생명체의 존재를 간절히 바라게 만듭니다. 그런데 오umuamua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는 우리가 찾는 신호를 보내지도 않았고 우리가 예상했던 어떤 천체와도 달랐습니다. 그는 마치 우리가 어떤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우리가 상상했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난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예상치 못한 등장은 우리에게 깊은 혼란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오umuamua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는 우리가 기다리던 손님일까요? 혹은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불청객일까요? 오umuamua의 기묘한 정체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바로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는 우리의 욕망 때문에 우리가 아는 모든 것을 외계 생명체에게 투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외계 생명체가 우리처럼 지적이고 우리처럼 신호를 보내고 우리처럼 문명을 건설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umuamua는 이러한 우리의 생각을 완전히 뒤엎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어떤 천체와도 다르며 그가 외계 문명의 인공물이라면 그 문명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존재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흥미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만약 우리가 외계 생명체를 발견한다면 우리는 그들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같은 존재라고 가정하고 우리의 지식을 그들에게 강요해야 할까요? 혹은 우리의 상상력을 최대한 발휘하여 그들의 존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 할까요?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이 모든 것은 단지 이론적인 가설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상은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진정한 지식은 우리가 아는 것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미지의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말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오umuamua가 우리에게 던지는 이 근본적인 질문들에 대한 답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umuamua가 외계 인공물일 수도 있다는 가설은 과학계 내에서 거대한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는 마치 두 명의 예술가가 한 작품을 보고 한 명은 그것이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 명은 어떤 위대한 예술가의 의도적인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오umuamua의 정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과학과 상상력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학은 엄밀한 증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과 관측을 수행합니다. 오umuamua가 외계 인공물이라는 주장은 강력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의 비정상적인 특징들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umuamua의 미세한 가속도는 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종류의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아주 미세한 양의 가스를 방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길고 가느다란 모양은 충돌에 의해 파괴된 천체의 파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외계 인공물 가설보다 더 간결하고 우리가 아는 물리학 법칙에 더 부합합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가 외계 인공물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기묘하고 놀라운 발견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은 처음에는 상상 속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결국 수많은 실험과 관측을 통해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인공물이라는 가설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우리에게 가설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과학적 엄밀함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지의 것을 탐험하는 데 있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미로를 탐험하고 있는데 미로의 지도가 없다고 해서 미로를 탐험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관과 상상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umu아무아가 외계 인공물일지 혹은 자연적인 천체일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작은 부분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umu아무아의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탐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오umu아무아를 통해 얻게 될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오umu아무아의 미스터리, 즉 그가 인공물일 수도 있다는 가설은 과학계 내에서 거대한 논쟁의 불씨를 지폈습니다. 이는 마치 두 명의 예술가가 한 작품을 보고 한 명은 그것이 자연의 우연한 산물이라고 주장하고 다른 한 명은 어떤 위대한 예술가의 의도적인 작품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논쟁은 단순히 오umu아무아의 정체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과학과 상상력의 경계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과학은 엄밀한 증거를 기반으로 합니다. 우리는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실험과 관측을 수행합니다. 오umu아무아가 외계 인공물이라는 주장은 강력한 증거가 부족합니다. 그의 비정상적인 특징들은 자연적인 현상으로도 설명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umu아무아의 미세한 가속도는 그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새로운 종류의 얼음으로 이루어져 있어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아주 미세한 양의 가스를 방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의 길고 가느다란 모양은 충돌에 의해 파괴된 천체의 파편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들은 외계 인공물 가설보다 더 간결하고 우리가 아는 물리학 법칙에 더 부합합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가 외계 인공물일 수도 있다는 가설을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과학은 때때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더 기묘하고 놀라운 발견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나 양자역학은 처음에는 상상 속의 이야기처럼 들렸지만 결국 수많은 실험과 관측을 통해 사실로 증명되었습니다. 오umu아무아가 인공물이라는 가설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데 있어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보여줍니다. 우리는 상상력을 통해 새로운 가설을 세우고 그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새로운 길을 탐험할 수 있습니다. 이 논쟁은 우리에게 가설의 경계에 대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는 과학적 엄밀함을 유지하면서도 우리의 상상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미지의 것을 탐험하는 데 있어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미로를 탐험하고 있는데 미로의 지도가 없다고 해서 미로를 탐험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직관과 상상력을 이용하여 새로운 길을 찾아야 합니다. 사실 우리는 아직 확실히 알지 못합니다. 오umu아무아가 외계 인공물일지 혹은 자연적인 천체일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우주에 대해 아는 것이 얼마나 작은 부분이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무궁무진한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오umu아무아의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겸손함을 가르쳐주고 우리의 탐험 정신을 다시 한번 일깨워줍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오umu아무아를 통해 얻게 될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umu아무아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우주적 고독에 대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불안감은 우리에게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랐고,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umu아무아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다른 항성계에서 온 첫 번째 방문객이지만 그는 우리에게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어떤 천체와도 달랐고 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가 외계 문명의 인공물이라면 왜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너무 미개해서 소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혹은 그들은 이미 멸망하고 오umu아무아는 그들의 문명이 남긴 마지막 흔적일까요? 이 모든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고독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고독감만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주에 우리 말고도 다른 항성계가 존재하며 그 항성계에서 온 천체가 우리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막에서 꽃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막에서 어떤 식물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 씨앗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우리에게 그 사막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푸른 초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오umu아무아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우주에 홀로 존재하든 아니든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 우리가 우주의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문명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주의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존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오umu아무아를 통해 얻게 될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와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오umu아무아가 우리에게 남긴 우주적 고독과 함께 우리가 여전히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품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오umu아무아를 통해 얻은 가장 큰 교훈은 바로 우주적 고독에 대한 것입니다. 오랫동안 인류는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을 가지고 살아왔습니다. 이 불안감은 우리에게 외계 생명체를 찾으려는 강한 동기를 부여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는 우주가 생명으로 가득 차 있기를 바랐고, 우리는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오umu아무아는 이 질문에 대한 우리의 답을 더욱 모호하게 만들었습니다. 오umu아무아는 다른 항성계에서 온 첫 번째 방문객이지만 그는 우리에게 아무런 신호도 보내지 않았습니다. 그는 우리가 아는 어떤 천체와도 달랐고 그의 정체는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그가 외계 문명의 인공물이라면 왜 그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메시지도 남기지 않았을까요?
그들은 우리가 너무 미개해서 소통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을까요? 혹은 그들은 이미 멸망하고 오umuamua 그들의 문명이 남긴 마지막 흔적일까요? 이 모든 질문은 우리에게 깊은 고독감을 안겨줍니다. 하지만 오umuamua는 우리에게 고독감만을 남긴 것이 아닙니다. 그는 또한 우리에게 희미한 희망의 빛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우주에 우리 말고도 다른 항성계가 존재하며 그 항성계에서 온 천체가 우리를 방문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떤 사막에서 꽃을 찾고 있었는데 그 사막에서 어떤 식물의 씨앗을 발견하고 그 씨앗이 아주 먼 곳에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된 것과 같습니다. 그 씨앗은 우리에게 그 사막 너머에 우리가 알지 못했던 푸른 초원이 존재할 수도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오umuamua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우리가 우주에 홀로 존재하든 아니든 우리의 존재는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만약 우리가 우주의 유일한 지적 생명체라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를 소중히 여기고 우리의 문명을 보존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면 우리는 우주의 다른 존재들과 어떻게 소통하고 공존해야 할지에 대해 고민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오umuamua를 통해 얻게 될 가장 중요한 발견이 될 것입니다. 이 발견은 우리의 과학적 지식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우리의 존재와 우주에서의 위치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던지게 만들 것입니다. 물리학자들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오umuamua가 우리에게 남긴 우주적 고독과 함께 우리가 여전히 우주에서 유일한 존재일 수 있다는 가능성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에 대해서 말입니다. 이 미스터리는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우리가 우주를 탐험하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가 이 거대한 우주에서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는 과정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이 질문을 품고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제 모든 이야기가 고요하게 막을 내립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펼쳐졌던 거대한 우주의 그림들이 서서히 흐릿해지는 것을 느껴보세요. 우리가 함께 탐험했던 입자들의 춤과 미완의 교향곡, 그리고 시간의 비단실을 따라 흐르던 이야기들은 이제 부드러운 속삭임이 되어 여러분의 귓가에 남을 것입니다. 모든 복잡한 개념들과 질문들은 저 멀리 희미해지고 오직 평화롭고 고요한 느낌만이 여러분을 감싸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더 여쭤보고 싶네요. 지금 당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가요? 그곳의 시간은 지금 이 순간 어떻게 흐르고 있나요? 그 고요함 속에서 당신의 숨소리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지고 오직 당신의 존재만이 우주와 함께 부드럽게 숨 쉬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몸을 감싸는 이불의 부드러움을 느끼고 당신의 머리가 베개에 닿는 편안함을 느껴보세요. 모든 걱정들은 저 멀리 사라지고 당신의 마음속에 오직 평화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이야기는 당신이 편안하게 잠들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존재했습니다. 이 밤의 끝에서 당신이 모든 미지의 불안을 내려놓고 깊은 잠 속으로 부드럽게 빠져들기를 바랍니다. 편안히 주무세요, 나의 동반자여. 당신이 언제 어디에 있든 달콤한 꿈 꾸시길 바랍니다.